재산 문제로 인해 평범했던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가족 간의 복잡한 재산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마주하게 되는 매우 민감한 주제인 가족 내 재산 분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런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간의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한 연로한 어머니와 그녀의 두 아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혼자 살고 계시고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한 덕분에 세 채의 건물을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이 중 두 채는 결혼한 두 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각자 독립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랐고 아들들에게 집을 나누어 준 것도 그런 바람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삶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머니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삶의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 생활에서 안정된 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몇 번이나 직장을 옮겨 다니고 사업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를 겪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며 어머니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비록 학업이나 사회적 성취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에게는 마음이 든든한 존재였고 항상 어머니를 돌보며 따뜻한 마음씨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아내 즉 첫째 며느리는 전업주부로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편과 함께 알뜰하게 살아가며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돌봤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면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도 도맡았고 어머니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며 진정한 효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와의 관계도 매우 깊었고 어머니에게 정성껏 효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첫째 며느리의 헌신적인 태도에 늘 감사하며 그녀를 신뢰하고 아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의 삶은 첫째 아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학창 시절부터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명문대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사업 감각도 뛰어나서 강남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큰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자랑이었으며 동네에서도 그를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어머니는 둘째 아들에 대한 걱정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아내 즉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전문가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은 때로는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가족 내의 문제에서도 법적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재산 문제에 있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각각 한 채씩 집을 나누어 주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첫째 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자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늘 첫째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겪어온 어려움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는 자신의 남은 인생에서 그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둘째 아들은 이미 성공했으니 첫째 아들에게 남은 집을 물려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정이 첫째 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둘째 며느리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녀는 왜 첫째 아들이 그 집을 가져가야 하느냐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집을 공평하게 팔아서 그 돈을 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그녀의 의견은 법적으로도 타당한 주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함에 대한 집착과 예민함이 작용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결정이 자신과 남편에게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이로 인해 감정적으로도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결정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첫째 아들을 더 도우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이 문제로 인해 남편과도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어머니의 결정이 불공평하다고 설득하며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첫째 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차라리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몫을 포기할 각오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첫째 며느리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는 둘째 며느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에게 집의 명의를 몰래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정이 첫째 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첫째 아들에게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니 내가 잘 살아가길 바란다며 조용히 집의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정이 옳다고 믿었지만 그로 인해 가족 간에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둘째 며느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이 상황을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결정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가 첫째 아들에게 집의 명의를 넘긴 과정에서 법적으로 위법한 점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재산 분배에 대한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재산의 공평한 분배는 법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행동이 자식 간의 형평성을 해쳤다고 주장할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후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첫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것은 공평한 유산 분배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상의 없이 어머니가
첫째 아들에게 명의를 이전한 집을 되돌리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법정에서 어머니의 재산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첫째 아들에게 몰래 집을 넘긴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자녀들에게 불리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산 분배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 소송을 통해 어머니가 첫째 아들에게 넘긴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결정이 가족 내에서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았지만 그녀는 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성과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반면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결정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첫째 아들을 더 도우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고, 첫째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심에도 불구하고 둘째 며느리와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남편이 어머니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첫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편에게도 그에 동조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어머니와 둘째 아들 부부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둘째 며느리의 법적 대응에 큰 상처를 받았고 이를 통해 가족 간의 불화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 구성원 간의 불신과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의 화합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무너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돕기 위해 내린 결정이 결국 가족 내 갈등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에 어머니가 더 많이 도와준 것을 감사하게 여겼지만 그로 인해 동생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 걱정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 상황이 어머니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가족 내에서 자신이 더욱 고립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둘째 며느리의 주장을 바탕으로 재산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첫째 아들이 받은 재산의 일부가 둘째 아들 부부에게 돌아갔거나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승패와 관계없이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둘째 며느리의 욕심으로 인해 한 가족이 찢어지고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며 받아들이려 했지만 아내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내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재산 문제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둘째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갈등이 깊어져 있던 상황에서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두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둘 사이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생이었고 작은 딸은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딸과의 관계가 깊었고 딸이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딸이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엄마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딸은 엄마가 키워야 해, 내가 더 잘 돌볼 수 있어라며 딸에 대한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남성으로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또한 자신이 아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와 함께 있어야 해,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라고 주장하며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로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했습니다. 양육권 싸움은 결국 법정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주장을 펼쳤고 둘째 아들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쪽의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자녀들이 각각 부모의 양육을 받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작은 딸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는 각각 한 명의 자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가족의 화합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소원해졌고 자신의 가족이 파괴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 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믿었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분리된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딸을 데리고 살게 되었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해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어머니의 재산 분배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첫째 아들을 더 돕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은 결국 가족 내 큰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은 둘째 며느리에게는 불공정하게 보였고 그녀의 법적 대응은 결국 가족 전체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둘째 며느리의 욕심으로 인해 한 가족이 찢어지고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쟁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적 절차가 때로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가족 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 대응이 가족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재산 분배와 같은 문제는 법적 갈등으로 비화되기 전에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가족 내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갈등은 가족 간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며느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로 인해 가족 전체가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결국 자신도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화합과 사랑을 잃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족 내에서의 소통과 이해, 그리고 법적 대응의 한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법적 절차로 해결하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재산 문제는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깊게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첫째 아들을 돕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그로 인해 둘째 며느리의 법적 대응을 초래했고 결국 가족 내에 큰 분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재산 분배와 같은 문제는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가족 내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갈등은 가족 간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둘째 며느리의 욕심으로 인해 한 가족이 찢어지고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 여러분도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